한촌숲이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요 몇 해 사이에 드문 일이었다. 더욱이 양력 정초에 그런 나들이를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숭헌, 뉘라 양력설도 설이라 이른다더냐. 고향 열차표를 끊어놓고부터 해마다 새해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설음식을 놓고 을에 꾸중히 쉬던 할아버지 말씀이 되살아났다. 마음 한쪽이 걸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바뀌었음에 새해 연휴를 틈낼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쩌려 하며 견딘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속일 수는 없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켜온 선대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에 대한 기억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리워해온 조상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고색창연한 조선시대 사람이었던 할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로 조상의 어리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새해 연휴 3일째 되는 날, 고향 한내읍에 닿았을 때에는 이미 오후 3시를 넘겨 머자나 해걸음을 만나게 될 그런 시간이었다. 열차가 한내읍 머리맡이기도 한 갈머리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 빗방울까지 뿌리고 있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처음인데다 정두고 떠났던 옛산이 눈에 들어오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둘 곳이 없었다.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빛발이 잦아가던 창가에 붙어 뒷동산 부엉제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마을을 지켜보았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달리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지난날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지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버린 사실이었다. 분명히 왕소나무가 서있던 자리에는 외양간만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들어서 있었던 것이다. 고향을 떠난 지 13년이 흘렀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싶기는 했다. 하지만 400여 년에 걸친 그 오랜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내고 어느 솔보다 푸르던 십장생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7살 때였다. 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갯가 제방두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방파제 곁으로는 장항선 철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철로와 나란히 들어선 뽀얀 도로는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 왕소나무는 철로와 도로가 가장 가까이 붙는 잡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언덕 위에서 400여 년이나 버티어왔던 것이다. 그날 할아버지는 어른 두 팔로 꼭 4번 감아야 했던 우람한 왕소나무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얘야, 이 왕솔은 토정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시던 지팡이를 꽂아 놓으셨는지 그것이 이렇게 자란 게란다. 그 할아버지 말씀은 장차 요 지팡이 앞으로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이 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고 하셨단 게요. 그 말씀을 새겨들어 진작 타양살이를 시작했더라면 요렇게 모진 세상은 안 만났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것은 내가 왕소나무의 사연에 대해서 최초로 들은 지식이었다.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왕소나무로 자라다니
토정이 기이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토정 비결을 보는 자리 옆에서 가끔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할아버지의 한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듯도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런 전설 따위는 곧이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아무튼 모든 나무의 우두머리였던 그 왕소나무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며 나는 우리 가문의 선조 한 분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다던 철마를 타고 부르면 닿을 듯한 그 유적지를 비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젠 완전히 타락해버린 동네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안타까움만으로 슬픔에 젖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나는 내가 살았던 옛집의 추레한 모습에 한결 더 마음이 미어졌다. 비록 얼핏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본 것이지만 넉넉하던 15칸짜리 풍채는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때마다 온 마을의 종가나 되는 것처럼 한눈에 들어왔던 집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왕소나무의 죽음 다음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고향역에 도착한 나는 역을 나서자마자 비닐 우산부터 장만했다. 우두둑 우두둑 우산 위에서 들리는 빗방울 소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한 가락으로 두들겨주고 있었다. 갈머리는 한내읍 외곽으로 읍내 복판에서 보통 걸음으로 10분이면 닿던 거리에 있었다. 마을 동구 앞에는 조개 껍데기 같은 초가집 3개가 도로를 가운데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 채는 눈깔 사탕이며 엿과 성냥을 팔던 구멍가게였고 주인은 술장수 출신인 채씨 부부였다. 그 맞은편 집은 원 애꾼의 달장간이었으며 그 옆으로 저만치 물러나 있던 대낮에도 벼살이 처마 끝에서만 맴돌아 늘 어둡던 장중철이네 주막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한 가지도 그전 그 모습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구멍가게는 헐리고 처마에 관촌 이발관이라는 눈짝만한 간판이 붙어 있었고 원 애꾼의 대장간 자리에도 붉은 기와의 어설픈 시멘트 블록집이 대신 들어서 있었다. 이발관 유리창을 뚫고 나온 연탄 난로의 연통에서는 하얀 연기가 김서리듯 부슬거리고 낯선 얼굴 두엇이 무표정한 눈으로 나를 살펴보고 있었으나 내가 알아볼 만한 얼굴은 단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온 동네를 바깥 마당으로 여기며 18년 동안이나 산 토박이가 이토록 나그네 같은 서툰 몸집밖에 취할 수 없단 말인가. 진실로 서글픈 일이었다. 나는 이윽고 도로를 벗어나 검붉은 황토를 드러낸 좁다란 골목길로 들어섰다. 몇 걸음 안 가서 이내 과수원이 나왔다. 내린 비로 터지게 얼었던 거죽이 풀린 길은 해토머리가 닫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질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끝나면서부터 나는 마음이 바빠 다그친 걸음으로 보기 싸기 푸릇한 밭두룩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가슴을 냅다 쥐어질린 충격과 함께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지팡이에 구분어리를 의지한 할아버지가 당신의 헛묘를 굽어보고 서 있었던 것이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는 역시 탄건으로 망건을 받쳐 쓰고 마고자 아래 허리춤에서는 안경집이 대롱거렸으며 허연 수염을 바람결에 날리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환상에서 깨어났지만 그것은 소년 시절에는 너무도 자주 늘 보았던 탓에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그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도 신용할 수 없을 그분의 인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던 모습이었다.
나는 근처의 칠성바위에 걸터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빗줄기는 계속 성깃성깃하게 흩뿌리며 비닐 우산을 투덕거렸고 부엉제의 고랑 아래 잔솔밭 및 두어채 초가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안개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바위에 걸터 앉자마자 칠성 바위들의 안부를 하나하나 살펴가기 시작했다. 바위였기 때문일까? 예부터 북두칠성과 똑같은 위치로 배치되어 앉았던 7덩이의 바위는 옛날 그대로 제자리들을 지키고 있었다. 평생 술과 담배는 물론 바둑 장기 같은 잡기마저 몰랐던 할아버지는 해가 길어진 봄날이면 지팡이를 의지해 홀로 칠성바위로 나섰다. 구부정한 허리를 두들기면서 장차 당신이 영원히 놓을 묘지터를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곤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2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까지도 또렷한 기억으로 간직해 왔던 것이다. 옹점이는 마음씨가 너그럽고 착한 아이였다. 그녀는 외갓집 횡랑아범 손녀로 그녀 나이 7살 때 우리 집으로 왔다. 어머니가 친정 갔던 길에 외가 부엌에서 아기 동자아치로 자라던 것을 허들의 심부름용으로 데려왔던 거였다.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데다 손재주가 좋고 눈썰미가 뛰어났으며 인정과 동정심이 많아 훗날 우리 집 머슴들은 그녀의 마음씨에 녹아 부엌 일까지 도우려 했을 정도였다. 어머니가 그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나를 자주 웃겼던 것도 새삼 떠오른다. 맨 처음 그녀에게 안팎 범절과 행실을 가르치고 다스린 사람은 할아버지였다. 본디 사람 보는 눈이 달랐던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 대뜸 싹수가 있겠다고 생각해 나이부터 물었다고 했다. 그래 너는 몇 살이나 되었더냐? 그러자 그녀는 어림성 없이 아는 대로 대꾸했다. 지 어미가 그러는디 작년가장은 겨우 6살이었대요. 그런디 시방은 잘 모르겠구만요. 네가 네 나이를 모른다 하느냐? 예. 어떤 이는 하나 늘어서 7살이라고 하던데 또 누구는 하나 먹었은 게 5살이라고 하거든요. 팽, 숭언, 그래 네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더냐? 먼저 것인디요. 먼저 것이라. 아직 이름이 없더란 말이었다? 네 어미가 너를 전촌 옹기 틈에서 풀었다더구나. 오늘부터는 이름을 옹점이라 하거라. 옹점이가 묻어나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호적부에 그대로 올라갔으면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팽 소리는 숭언이란 말과 함께 할아버지의 전용어였다. 걱정이 머리끝에 이르거나 아랫사람들에게 핀잔을 줄 때 되자는 말, 가짜는 꼴, 어질지 못하며 어리석은 것 등 꾸중을 대신하던 할아버지만의 용어였다. 옹점이는 어른 앞에서는 싹싹했고 아이들에게는 남달리 정이 많았다. 그릇을 잘 깨는 덜렁쇠였고 참새 못지않던 수다쟁이기도 했다. 나물 바구니가 차도록 헌묘 앞에서 떠날 줄 모르던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녀는 그녀 깜냥대로 집에 들어오면 을에 나물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그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던 것이다. 아씨, 나리 마님도 봄을 타셔서 심란하신 게 비대유. 당신 험매 써둔 것이 영 걸리시는 모양이던디요. 너는 그만 좀 나서라. 어머니는 옹점이를 나무라며 물었다. 걔 바구니 것은 뭐라는 게냐? 그것이 사랑에서 즐겨 찾는 국거리인 줄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묻는 거였다. 나리마님 즐겨 하시는 냉이하고 소리생이하고
참 해도 오라지게 길다. 쌍꼬동 우러우러 연락선은 떠난다. 그녀는 귀동냥하며 배운 노래를 불러가며 아궁이 앞에 앉아 나물 다듬기를 시작한다. 나이보다 한결 성숙했던 그녀는 이때 이미 사춘기에 들어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바위에서 내려와 밭고랑을 질러 할아버지 산소를 모셨던 범바위 앞으로 다가갔다. 눈발이 나부끼는 겨울철이면 꿩과 산비둘기가 유난히 자주 내려앉던 자리였다. 우리 집에서 내리 5년 동안 머슴살이 했던 박철호는 덫을 퇴비 속에 묶거나 약을 놓아 꿩과 산비둘기를 가만히 앉아 쉽게 잡아들이곤 했었다. 항상 할아버지와 겸상이었던 나는 할아버지가 타일은 귀가 싫도록 들었던 말도 덩달아 새삼스러워졌다. 세상이 아무리 앞뒤가 없어졌더라도 가릴 게라면 가려야 쓰는 게요. 생치는 양반 반찬이고 비둘기는 산것들이나 입에 대는 뱀이니라. 혹시 비둘기 고기라도 입에 댈까 싶어 미리 경계한 거였다. 범바위 앞 서울로 이사가기 전에 종산으로 묘소를 옮긴 다음 집과 함께 철도원 김씨에게 팔아넘긴 산소 자리에는 고구마를 갈았다가 걷어들인 듯 고구마 마른 덩굴이 밭고랑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진작 멸례를 해드린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랴. 칠성바위 언저리에는 오죽자는 블록집들이 무려 5채나 지어져 있었다. 담장도 앉혀있고 쓰레기장과 닭장, 오리장이 너저란히 흩어져 있는 가옥들이었다. 장차 주택들이 들어서면 산소관리도 쉽지 않으리라 여겨 종산으로 모셨던 것은 10번 잘한 일 같았다. 동산 등성이로 오를수록 내가 첫 돌을 맞은 뒤로 18년 동안 살았던 옛집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 대천읍 대천리 387번지. 할아버지가 말년을 보냈고 어머니가 기울어진 집안을 붙잡고 끝까지 시달리다 지쳐 돌아가신, 그리고 내 손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 이제 남의 집이 된 옛집이었다. 대지 350여 평에 건평 70여 평에 디귿자로 된 그 집은 남양바지로 정자한 덩실하고 우아한 옛날의 모습을 조금은 간직하고 있는 듯도 했다. 밤마당을 둘러친 사철나무 울타리와 담장을 겉으로 에워싼 12그루의 밤나무는 이제는 완연히 늙어버린 것 같았다. 새 주인이 닭장과 돼지우리를 지어 약간 좁아진 대문 앞에도 그 오동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로 서 있었다. 나는 우람 마당으로 시야를 옮겼다. 저것이 바로 그 모란과 매화일까? 그 매실나무며 치자나무도 여태 가꿔오고 있단 말인가? 좀처럼 믿기지 않았지만 그러리라고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 곶감을 연하문 접시 얻었던 감나무와 그 곁에 대추나무도 지붕이 얕게 자라 있었다. 나는 발돋움을 하여 뒷곁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곁들여 우란의 온갖 과일나무와 관상목들을 대표했던, 가지가 휘어지게 감이 달려 겨우내 온 집안 식구들의 간식이 돼주었던, 이제는 흔적마저 남지 않았을 그 죽은 감나무도 동시에 생각해냈다.